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지능형 차량 인지연구실 석사과정 안성주입니다. 오늘 펴드릴 논문은 Diffusion Drive, CBP의 2025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먼저 end-to-end 자율주행의 개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모듈러 방식은 인지, 판단, 제어를 각각 독립된 단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각 모듈의 역할이 명확하고 해석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end-to-end 방식은 센서 입력부터 최종 제어 출력까지를 하나의 큰 신경망이 통합적으로 처리합니다. 즉, planning, control을 따로 나누지 않고 데이터 기반으로 한 번에 학습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이러한 E2E 방식이 더 단순한 파이프라인과 높은 표현력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end-to-end 자율주행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존 방법은 센서 입력으로부터 미래 이거 트래젝토리 하나를 직접 회귀하는 싱글 모드, 플래닝 구조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실제 주행 환경에서는 하나의 정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차선 유지, 감속, 회피, 차선 변경처럼 여러 개의 플러지블리한 행동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즉, 주행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과 다중 모드 특성을 가지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단일 트래젝토리만 예측하는 방식은 이런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복잡한 상황에서는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논문은 Diffusion 모델에 주목합니다. Diffusion은 데이터에 점차 노이즈를 추가한 뒤 다시 노이즈를 제거하면서 원래 데이터를 복원하도록 학습하는 생성 모델입니다. 즉, 처음 결과를 바로 예측하는 시 아니라 무작위 상태에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자율주행 관점에서 보면 미래 경로는 하나로 고정되지 않고 여러 plausible trajectory가 존재하기 때문에 diffusion은 이런 다중모드 분포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미래 주행 경로를 생성하는 데 diffusion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diffusion을 자율주행 플래닝에 그대로 적용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heavy denoising overhead입니다. 기존 바닐라 diffusion은 보통 EIPS 정도의 denoising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시간 자율주행에 적용하기에는 계산 비용이 큽니다. 두 번째는 mode collapse입니다. 서로 다른 noise에서 시작했더라도 denoising을 거치고 나면 결국 비슷한 트래젝토리로 수렴해버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diffusion의 장점인 다중모드 생성 능력이 실제 주행 환경에서는 충분히 살아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이 그림은 노이즈를 추가하고 제거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최종적으로 다양한 결과가 아니라 유사한 트래젝토리로 모이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Diffusion Drive를 제안합니다. Anchor Trajectory, 주변에만 소량의 노이즈를 추가한 Anchored Gaussian Distribution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Pure Gaussian Noise에서 시작하지 않고, 즉, 완전히 랜덤한 상태에서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럴듯한 주행 패턴 근처에서 시작하도록 Diffusion의 시작점을 바꿉니다. 또한 전체 Diffusion Schedule을 다 쓰지 않고 Truncated Diffusion Schedule을 적용하여 현 denoising 스텝을 크게 줄입니다. 그 결과 기존 EGSBF이 아니라 2스텝 denoising만으로도 트래젝토리를 복원할 수 있고 실시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Diffusion Drive는 여러 엔처를 기반으로 다양한 트래젝토리 후보를 생성합니다. 즉, 싱글 모드 회귀처럼 하나의 트래젝토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plausible trajectory를 동시에 고려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여러 개를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후보에 대해 confidence score도 함께 예측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현재의 장면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트래젝토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Diffusion Drive는 빠른 추론과 함께 다중 모드 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먼저 전체 아키텍처입니다. 왼쪽 아래에 onboard sensor 데이터가 perception module로 들어가고 여기서 map, detection, 그리고 BBBB feature 같은 장면, 조건 정보를 추출합니다. 왼쪽 요인은 anchored Gaussian distribution으로부터 여러 noisy trajectory를 샘플링해서
시작합니다. 동시에 플래닝은 pure Gaussian noise가 아니라 그 다음 이 noisy trajectory들과 scene condition이 diffusion decoder로 들어갑니다. decoder는 이를 점진적으로 정제하여 오른쪽과 같이 diverse driving trajectories를 생성합니다. 즉, 이 구조의 핵심은 Hare 기반 초기 분포와 scene aware decoder입니다. 핵심 아이디어인 truncated diffusion policy입니다. 먼저 학습 데이터의 트래젝토리들을 K-means로 군집화해서 대표적인 주행 패턴인 anchor, trajectories를 만듭니다. 그리고 각 anchor에 소량의 Gaussian noise만 추가해서 anchored Gaussian distribution을 구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diffusion step을 끝까지 쓰지 않고 truncated diffusion schedule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즉, 완전히 무작위한 noise가 아니라 anchor의 구조를 많이 유지한 상태에서 복원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은 diffusion decoder입니다. decoder는 단순히 noisy trajectory를 보정하는 것이 아니라 trajectory와 현재 장면 정보를 적극적으로 결합합니다. 먼저 spatial cross attention을 통해 trajectory 위치에 해당하는 BVPV 피처를 참조합니다. 그 다음 agent map cross attention을 통해 주변 객체와 도로 구조 정보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time step modulation으로 현재가 denoising의 몇 번째 스텝인지에 대한 정보를 인코딩합니다. 최종적으로 MLP를 통해 각 후보 trajectory의 confidence score와 refined trajectory를 예측합니다. 즉, 장면 정보와 diffusion step 정보를 함께 사용해 trajectory를 정제하는 구조입니다. 이제 트레이닝 objective를 보겠습니다. 수식 5는 디코더의 출력을 정의한 식입니다. 입력은 여러 noisy trajectory들의 집합이고 SE는 현재 장면 조건 정보입니다. 디코더는 각 noisy trajectory에 대해 두 가지를 출력합니다. 하나는 정제된 trajectory, 다른 하나는 confidence score입니다. 즉, 이 모델은 단순히 경로를 복원하는 것뿐 아니라 그 경로가 현재 장면에서 얼마나 타당한지도 같이 예측합니다. 그리고 학습할 때는 GT trajectory에 가장 가까운 anchor만 positive sample로 설정합니다. 6번은 loss 함수입니다. loss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trajectory reconstruction, loss로 positive sample에 대해서만 예측 trajectory가 GT trajectory와 가까워지도록 학습합니다. 두 번째는 confidence classification, loss로 각 후보가 positive인지 negative인지 구분하도록 학습합니다. 이 모델은 경로를 잘 만드는 것과 여러 후보 중 어떤 것이 맞는지 잘 고르는 것을 배웁니다. 즉, 추론 시에는 anchored Gaussian distribution에서 여러 trajectory 후보를 반복적으로 denoising하고 마지막에는 score가 가장 높은 trajectory를 최종 경로로 선택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Planning Oriented NavSim, Navtest Splite에서의 Closed Loop 성능 비교입니다. 먼저 지표를 간단히 보면 NC는 충돌 없이 주행했는지, DAC는 주행 가능 영역을 잘 지켰는지, TTC는 충돌 위험성, CONF는 승차감, EP는 자차 진행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PDMS는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한 최종 플래닝 성능 점수입니다. 표를 보면 Diffusion Drive는 PDMS 88.1을 기록하여 가장 높은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존 VADP2나 HydroMDP 계열은 1192개의 anchor를 사용하는 반면 Diffusion Drive는 단 20개의 anchor만으로 더 높은 성능을 냈다는 점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실제 주행 장면에서의 결과 예시입니다. 논문은 단순히 벤치마크 수치뿐 아니라 실제 주행 환경에서도 Diffusion Drive가 동작할 수 있음을 비디오 데모로 보여줍니다. 결론으로 이 논문에서는 Truncated Diffusion Policy를 제안하였고 Vanilla Diffusion의 느린 추론과 Mode Collapse 문제를 완화했습니다. 두 번째로 Cascade Diffusion Decoder를 설계했습니다. Scene Context를 활용해 trajectory를 반복적으로 정제하고 score와 trajectory를 함께 예측함으로써 최적 경로를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구조를 통해 소티아와 실시간성을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이 논문은 diffusion을 자율주행 플래닝에 실제로 쓸 수 있는 형태로 바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생각합니다. 즉,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